신나게. 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영초사 제 9기죠. 예, 2017년 4월, 3월 같이 선생님과 8차례 같이 워크숍 합니다. 8차례 끝나는 게 아닙니다. 8차례 후에도 스마트폰에 왜 지금 카톡방에 있지 않습니까? 네. 글로 저한테 질문을 보내주십시오. 모르는 거 보내주시면 제가 답을 다 해드립니다. 가급적 보낼 때 JPG로 하지 마시고 PPT로 보내주시거나 그러면 제가 훨씬 더 대답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시하는 부분을 혹시 그거 할 때는 하살표를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제가 어느 부분인지 알거든요. 그리고 보내주실 때는 이 바디 마크 어느 부분을 찍었냐를 보내줘야 내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보내줄 때 바디 마크, 그 다음에 의문내는 부위를 하살표, 가급적 간단한 심통이나 이런 것도 병력도 보내주시면 훨씬 제가 도움이 됩니다. 예, 선생님들하고 첫 만남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진부한 말이지만 불가에서는 소매만 스쳐도 2년이라 하는데 여러 선생님하고 저하고 또 한 달간 같이 또 진행하게 되니까 정말 큰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참 토요일하고 목요일날 이렇게 한 달간 8번 온다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일도 있고 그런데 불구하고 용기를 내셨습니다. 사실 이 총파를 배우거나 모든 일을 하는 데는 시작이 어렵습니다. 시작이 어렵죠.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 오늘은 이제 강의는 소개 정도 하고 바로 실습하고 내일 모레 토요일 아닙니까? 그때는 시간이 많거든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하니까 그때는 저하고 강의도 하고 아주 재밌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개 시간이니까 저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 강의를 들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강의. 동영상 말고 직접 강의를 직접 두 분밖에 없습니까? 선생님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알피니안 아카데미. 알피니안 아카데미 재밌죠? 작년에 들으셨습니까? 올해 들었습니까? 올해도 들으셨습니까? 올해는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12월 말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더 좋아졌습니다. 원래 꼭 오십시오. 알피는 이번에 키메스에서도 하거든요. 여기 오시면 선물도 있습니다. USB도 있고 8GB USB에 강의 자료도 들어있습니다. 꼭 오십시오. 선착순입니다. 부위가 어느 부위예요? 복부입니다. 예. 그 다음 또 선생님은 들으셨겠죠?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지역회사. 동아제약입니까? 네. 그렇죠. 그럼 한 3년 됐겠다. 3년 됐습니다. 제가 동아제약하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리베이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게 돼가지고 한 3년 안 했는지 한 2년 반, 3년 됐습니다. 서울역에서 아마 그랬던 예, 그렇죠. 서울역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과십니까?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그럼 갑상선 경동맥을 중점적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무슨 과십니까? 가정의학과는 총파가 필수죠. 혹시 가정의학 학교에서 저 강의를 들은 적 없습니까? 내가 매년 가정의학과 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거든요. 2년만 했는데 한 번도 인연이 안 됐네요.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들으시고 우리 어느 분입니까? 선생님이고 유튜브. 또 다른 분도 없습니까? 유튜브. 두 분 유튜브 들으시면 손들어. 두 분밖에 없어요. 그러시구나. 유튜브 이렇게 재밌죠? 좀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는 예. 작아가지고. 그거는 스마트폰으로는 그냥 말만 들으시고, 예. 뭡니까? 모니터로 들으시면 커가서 잘 보입니다. 이걸로 하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그거는 목소리만 들으십시오. 그리고 병원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면 잘 보입니다. 유튜브 강의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뭡니까? 화이트보드에 써서 그리는 그 재밌지 않습니까? 원리. 하다가 너무 작아가지고. 저 요새 잠시 쉬었어요. 다시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겁니다. 잠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잠시 쉬었습니다. 그리고 정례는 재밌지 않습니까?
정리 좀 어렵습니까? 정리는 안 봤어요. 정리 안 보셨어요. 이번에 실수 다 마치고 정리를 보면 정리가 이해가 됩니다. 선생님은 그 유튜브 보니까 뭐가 제일 재밌습니까? 앞에 원리 좀. 원리가 재밌어요. 그래도 원리 인기가 많았습니다. 잠시 쉰데 다시 또 시작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나머지 분들은 저 강의도 안 들었고 그것도 안 봤는데 어떻게 얘기를 누구의 소개로 듣고 오셨습니까? 네, 소개하셨던 하셨던 그랬어요. 역시 저번에 하셨던 분이 소개해 주셨네요. 이제 영셔사는 1기부터 시작했는데 작년 1월부터 금년제 계속 하는데 처음에는 2달간 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일요일 날 하고 그랬는데 일요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좀 힘들다 해가 가급적 일요일을 배제해 놓으려 해가 그래서 토요일 하다가 토요일 일요일 하니까 가정이어서 쫓겨나겠다 해서 목요일 토요일로 변경했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 소개부터 간단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72년도에 경북이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7, 8년도에 경북이대 졸업했습니다. 원래 대구 사람. 태어나기는 경북 영주입니다. 영주가 소백산맥 밑에 있는데 거기에 외갓집에서 태어났고 쭉 대구 토백이죠. 태어나기는 곧 났지만 다시 대구 와가 쭉 컸습니다. 경북이대 대구고등학교 나오고 경북이대 나왔습니다. 원래 고등학교 때는 좀 이과 체질이 아니고 문과 체질입니다. 제일 잘하는 과목이 국어, 사회, 독일어 뭐 이런 걸 잘했고 가장 못하는 과목이 수학, 물리. 수학, 물리였습니다. 참 수학은 너무 모해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먹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본고사 시절이니까 수학, 물리를 못하면 서울대학을 갈 수가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2학년 때는 문과를 있다가 3학년 때 이과로 옮겼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제 저를 의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우리 아버님은 원래 공무원이었는데 6.25 때 참전해가지고 저 군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군의관이 제일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아들을 의사를 시킨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바늘질, 칼질 이런 걸 굉장히 못하거든요. 의사로서는 외과에서는 X지요. 그래서 의과대학을 참 갈락하니까 우리 담임선생이 말렸어요. 왜 말렸냐면 그 당시에는 서울대학 보내면 금메달, 연세대학 은메달, 그 다음에 고려대학은 동메달이고 의과대학 보내는 거는 직계에도 여지 않는 시대. 직계 아니었습니다. 의과대학 몇 명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스카이 대학에 몇 명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때였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내가 경북이대 간다고 아버님 하니까 선생님이 우리 집에 와서 말렸어요. 근데 이제 의과대학을 가니까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수학 물리를 너무 모해가지고 예과 때는 참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중위급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본과와가는 완전 일전을 해버렸어요. 본과 공부가 어렵다 한데 나는 하나도 어렵지 않을 그래. 왜 안 어려냐면 수업을 딱 들어보니까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를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마이 아주 정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잘하는 게 이렇게 정리 같은 걸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주관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뭐 설명할 때 내가 그림을 그리가 설명하는 이런 거는 아주 소질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림은 못 그리고 그런 것만 잘 그립니다. 그래서 본과 때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김서는 군대 가기 전에는 미리 인턴 들어가기 전에 과를 정했고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상해 때 무슨 과를 할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제 성적이 좋으니까 아무 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과가 일반 외과가 최고 인기 있었어요. 그래서 한만 생각해도 나는 외과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응급실에 환자들이 오면 이 PK 학생들도 수치를 막 했어요. 그 당시에 얼굴 말고 허벅지나 뭐 이런 데는 하는데 나는 수치하면 꼭 야단 맞아요. 왜냐하면 스킨을 이렇게 수치하면 스킨이 요만치 남는 게 잘못 집어든 거죠.
우리 선배한테 너는 도대체 슈츠를 이래 하는 놈 처음 봤다. 아 정말. 그 다음에 소아과를 할까 생각했는데 소아과를 또 뭐 하겠어요. 왜 뭐하냐면 소아이들와의 머리에다 백구를 치고 스카프 베인을 했는데 도저히 백구를 못 치겠어요. 그래서 할기 내과밖에 없구나 해서 내과를 했습니다. 참 내과 가서 1년차 때 엄청 또 힘들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는 에코가 안 나올 시절이고 이제 청진이 중요한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청진을 그 시험 치고 그러는데 나는 잡음 들으면 다 똑같이 흰돌이 타있어 구별이 안 돼요. 근데 내 동기는 엄청 잘하니까 칭찬을 듣고 나는 못해가 만날 잔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에코가 나오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자, 제가 이제 초음파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초음파를 처음 이제 접했는 거는 본과 2학년, 레지던트 2년차 때 우리 경대병원에서 초음파기에 조그만한 기계가 하나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막 화면에 비가 줄줄줄줄 내리고 사진 한 장 찍는데 하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그때 보니까 이 기계가 앞으로 정말 진단에 도움이 되겠구나. 사람이 배를 안 줄고 안 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후에 이제 한 번도 해보지 말고 구경만 하고 끝났습니다. 군대에 갔다 와가 마산통합병원 제대해가지고 이제 그 취업을 하는데 취업할 때 우리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혹시 여기 내과 선생님 계세요? 맞네. 저 4년제 아닙니까? 네. 내가 했을 때 4년제 되었습니다. 내가 4년제 마지막 그 밑에 3년제 취업이었어요. 그 당시에 4년제 3년제 시험을 같이 쳤어요. 그런데 3년제가 우리 4년제보다 TO가 2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내과 전문의가 3배가 나왔지요. 4년제는 군대 가고 3년제는 공부하러 빠졌을 시절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고 할 때쯤 내가 취업을 하고 해야 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일시적인 그거였죠. 그러나 꼭 풀렸는데 젊을 때는 참 잠시 기다리지를 못했죠. 그래서 취업을 구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서울의 상도동 제1병원이라는 중소병원에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동작구 상도동 그 상거리에서 대림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홍익병원이라고 있거든요. 경희병원이라는 병원인데 그 병원에 취직을 해가 2년간 근무했습니다. 그 병원에 취직을 했더니 그 병원에 외과 과장님이 경북이대를 나오고 한양대학교에서 트레이닝했는데 초음파 기계가 있었어요. 자기끼 있었어요. 그래서 외과 환자를 오면 이제 GB 환자는 이렇게 초음파로 보는 거예요. 상당히 잘 보여요. 내가 봤을 때가 81년도인데 81년하고 거기 86년이니까 5년 차이니까 5년 동안에 기계가 엄청 발전됐죠. 그래서 보니까 뭐 신기해요. 집에 스톤도 보이고 집이가 이렇게 잘 보이는 거래. 그래서 내가 선생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 해놓고 초음파하고 나는데 캐비넷에 딱 집에 있는 그래서 한때는 이런 생각했어요. 야, 선생님이 퇴근하고 나한테 내가 열쇠공 불러가지고 저 캐비넷을 열어가지고 내가 한번 해볼까 싶은데 그러다가 쫓기는 그때가 못했습니다. 이제 갑자기 집에 아버님이 이제 그 명예퇴직하게 돼가 갑자기 대구에 개업하게 됐어요. 급하게 한 달 만에 개업했어요. 88년 개업해가지고 이제 환자도 많고 열심히 이제 정신없이 환자 보고 이러는데 사람이 약간 5년쯤 지나면 근태감이 안 생깁니까? 뭔가 조금 허망하고 환자 오는 것도 조금 지겹고 이런 때 95년이었어요. 우리 대구에 우리 병원 옆에 이제 영상의학과 기업이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대경 영상의학과 대구에서 랭킹 1, 2를 다투죠. 그 병원에 이제 원장님이 개업하시면서 이제 주위에 판촉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 병원에 제일 일수가 오죠. 왜냐하면 내가 그때 환자를 최고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니까 형님 초음파를 좀 배우십시오. 그러면 안 그래도 뭔가를 배우고 싶었는데 초음파를 가르쳐줬다가 얼마나 반가웠죠.
그래서 좀 가르쳐 주라 가요. 그러면 기계 뭐 샀고 가요. 소노에이스 메디슨에 나는 소노에이스를 사고 그다음에 내가 가르쳐 드리죠. 거기서 이제 이분이 와가 후배죠. 이제 한 5일 정도 아침에 잠시 와가 한 3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자 이제 형님 잘해 보십시오. 잘해 보십시오 한데 잘 될 수가 없죠.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해보니 영상을 잘 나오지도 안 하고 그 사람은 쉽게 하는데 나는 잘도 안 나와요. 엄청 이제 스트레스를 먹었죠. 선생님들도 초음파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영상 만드는 겁니다. 초음파 영상은 각도에 따라 영상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이제 그 해를 썰을 때도 어떻게 썰느냐에 따라 해 맛이 안 틀립니까? 해 결을 따라 썰어야 되죠. 보고를 두껍게 썰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보고는 백지장처럼 얇게 썰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초음파를 영상을 해석을 못하죠. 해석을 못하는 거라요.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그래서 책을 그 당시에 책이 나왔는데 두 권 있습니다. 신창서 선생님 난 복부 초음파 진단학하고 서울대학의 그 영상외과 과장님 쓰는 그 복부 초음파 책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책 다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만 봐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오고 나면 이제 병치가 조금이라도 모르면 모조리 이제 CT를 보냅니다. 사실은 뭐 그 당시에 CT가 비보험인 시절이었어요. 제가 뭐 하루에 뭐 서너 명씩 보내니까 영상의학에서는 엄청 좋아하는 거라. 이제 집으로 퇴근하면서 영상의학과 가면 막그 선생님이 초음파 사진, CT 사진을 다 걸어놓고 설명하는 형님이 보낸 케이스는 초음파는 이렇고 CT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 레전드 할 때 CT 보지도 못했거든. 우리 CT 없었거든요. CT 나중에 이제 그것을 배웠어요. 배우고 보니까 참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6개월을 배우니까 감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서당계 풍을 오는 데는 얼마 걸리죠? 3년이죠. 초음파를 풍을 오는데 6개월.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겁니다. 열심히 6개월 하면 된다고 내가 내 경험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이제 열심히 사부님 모시고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이 사부님이 그때는 하늘같이 어떻게 저렇게 잘 아실 수 있는가 쪽집게구나 이런 생각이.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정리를 모으기 시작했어. 우리 병원의 정리를 이제 출력해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아니고 종이로 이렇게 출력해 그걸 A4 용지에 붙이고 또 이제 이 환자가 대구 시내 빤하지 않습니까? 뭐 빤하거든. 경대, 영대, 뭐 계대, 파티마, 뭐 그 정도 카톨릭 5개 병원밖에 없거든요. 종비 보내면 이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 현처럼 개인 정보법이고 이런 거 없을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턱 가는 거를 가가 미리 이제 원문가에 이제 좀 이렇게 뭐 빵이나 케이크나 이런 거 좀 사놓고 사주고 아유 김일봉 내과에서 왔다 하면 반갑게 차트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그럼 차트 번호를 미리 알아놓잖아요. 알아놓으면 차트 주자는 주민등록번호 가르쳐주면 그러면 거기에 앉아가 이제 진단병하고 수술했는 걸 이렇게 종이에다 뺏기는 거래요. 그 다음에 영상의학과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상의학과는 팩스 시스템이 없었고 전부 다 이제 필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름 저장고가 있고 또 판독실이 있거든요. 판독실에 앉아 있으면 이제 거기에 아가씨들이 이 트레이에다가 엑스레이 필름 이만큼 선두리를 긁고 와가지고 이제 그냥 막 쭉 앉아 영상에서 둘러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앉아 있으면 이제 배분하지 않나요? 배분하면 막 이렇게 뭡니까 타자 치는 거라야 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좋죠. 내가 모르는 이제 케이스 필름을 가가 탁 보고 묻는 거를 있어요. 이거 뭡니까? 그러면 이건 뭐고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주고 또 이제 필름을 가가 그걸 이제 사진 그 당시에는 그게 컴퓨터 PPT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두 대를 가진 게 있어요. 하나는 네가 필름, 하나는 포지 필름. 네가 필름, 포지 필름 아시죠? 코닥 엑사
액타크롬 아십니까? 아, 시대가 틀리네요. 우리 때는 강의할 때 뭐냐면 코닥에 동그란 트레이에 필름을 해가지고 돌렸어요. 우리 그랬거든요. 그건 아는데. 예, 인기가 해가지고 그게 1년차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슬라이드. 그렇죠. 슬라이드 딱딱 집어 했는데 그 필름을 늘 학기할 때는 그 2대를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액타크롬 그게 렌즈가 나가쁘거든. 그러면 그 박스 트레이를 싹 바꿔가 괜찮은데 딱 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하나는 이제 내가 보통 우리 필름 찍고 하나는 이제 그 포지 필름 액타크롬으로 찍는 액타크롬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찍었는 거래. 그래 이제 뭐 자주 이제 동산, 경대, 영대 저녁에는 가면 퇴근해 보니까 안 되잖아요. 낮에 가야 되니까 점심을 잘 못 먹는 거야. 점심을 햄버거 들고 이제 택시 안에서 주차하려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이제 그 뭡니까 햄버거를 딱 준비해가지고 햄버거를 택시 안에서 먹는 거에 물을 먹고 이제 그 도착해가 그래서 얼른 또 찍고 또 병원을 와야 되잖아요. 그래 많이 했어요. 그래 그걸 이제 책으로 만들었거든요. 제가 책을 만들어서 그 책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이제 케이스를 많이 모아 놓으니까 그 메디슨에서 직원회가 저 보더니 그 책으로 한번 내시죠 하는 거래. 그래서 내가 생각해 야 고맙다 하면 책 내는데 돈 얼마 주면 책 내줄 거냐. 내가 돈을 얼마 내주면 그러니까 메디슨 직원이 아이고 뭐 돈을 받겠습니까? 공짜로 내드리고 책 100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좋아가 바로 사인해 버렸죠. 세상에 책을 공짜로 내주면 100권 준다 이랬는데 그래. 그래서 그 이제 책을 출간했어요. 너무 인기가 있었어요. 그 책이 메디슨에서 나왔는데 정례의 집이었거든요. 그게 지금도 그 책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화질이 좋고 좋아가 뭐 책이 5,000권 나갔어요. 공짜 책이었거든요. 그래 나는 책이 한 권밖에 없어요. 다 주고 마지막에 2권이 딱 남은데 한 권은 이제 병원 진료실에 있고 한 권은 집에 놔뒀는데 하루는 선배님이 또 오시더니 야 김일보 요새 총파 책 냈다면서 한 권 주라. 책 없는데요. 떡 보더니 여기 있네. 뺏겨버렸어요. 한 권은 뺏길까 싶어 집에 갖다 놨어요. 그 책 때문에 제가 굉장히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했는 게 심찬섭 선생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찬섭 선생님이 이제 총파 순창에서 총파 연수 강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1회 때부터 이제 강의를 들으러 갔습니다. 들어갔다가 한 3회인가 5회쯤 돼서 이제 시험 치는 데와 퀴즈 있거든요. 혹시 순천에 가보셨죠? 퀴즈 시험 안 치니까 그때 3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상품도 좀 알아가라 받고 심쌤하고도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쌤이 이제 이야기하다가 제가 총파 이제 그걸 했다. 케이스도 모은다. 그러면 한번 순천에 와서 강의 한번 해보라. 그래. 완전히 이제 기분이 굉장히 업됐습니다. 그때가 10회 때라 2000년이었어요. 2000년. 그러니까 95년에 제가 총파를 배우고 98년에 총파 책을 출간했고 2000년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 이제 총파 강의하는데 일요일을 하는데 선생님이 전화 와가 토요일 날 오후에 오라 하는 거예요. 토요일 오후에 오라 하는. 그러면 강의할 자료도 가져오고 오후에 오라 하네. 그래 이제 순천병원 갔더니 이제 저 순천 총파실에 거기에 있는 선생님 그 회의실에 오라 하네. 회의실에 딱 갔더니 거기에 레전트도 있고 토요일 오후인데 이제 내일 그거 하니까. 그래서 뭐 펠로도 있고 뭐 주니어 스텝도 있고 뭐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보고 김일우 선생님 저 발표하면 내일 할까 한번 해보라 그런 거래. 그래서 그때에서 내 나이가 한 40대 이제 중반쯤 됐을 때입니까? 2000년도니까 40대. 그래서 발표를 했더니 막 심쌤 막말 가시는 거래요. 뭐 그때 먹지 않았다는 누구 뭐 막말을 가니까 그때는 내가 이제 레전트 때 야단 맞고 난데 원장 때가 아무도 모르게 본 적이 없는데 이제 다시 레전트처럼 묵사발이 됐어요.
가기 20분 하는 가게에 1시간쯤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끝나고 그 다음날 발표할 때는 심쌤이 뭐 엄청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이렇게 잘한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락회가 이제 토요일 날 또 이제 왔어요. 와가 전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왔는데요. 그러면 일요일 날 이게 토요일 날 저를 묵상을 만드는 거는 군기 잡으려고 그랬는 것 같아요. 신창서 선생님과 접촉해 아시지만 신선생님은 칭찬이 거의 없어요. 됐어 하면 엄청 칭찬이고 너무 야단치거든. 왜냐하면 자기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기준에 도달하면 잘 됐어 잘 됐어 됐어 자리야 이거 됐어 하면 엄청 칭찬이에요. 예,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초음파를 하시는데 이제 초음파가 정말 앞으로는 안 하면 안 됩니다. 초음파를 안 하면 의사로서 의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7년 10월부터 초음파 보험 다 되시는 거 아시고 또 금액도 다 나왔습니다. 수가가 엄청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 수가는 수가 괜찮은 수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빅데이터 시대가 되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곧 일어나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4차 산업혁명 결국 현실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는 세상이 4차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의료에서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앞으로 진료했는 것 전부 다 자료가 전부 다 빅데이터에 다 저장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를 보는 것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환자를 보면 영상 자료가 다 온라인으로 보내가지고 그걸 저장시키고 분석 다 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초음파 해가지고 영상을 보내야 되고 또 받고 이런 시대가 됩니다. 초음파를 하지 못하면 이제는 의사가 임상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못 쏘는 군인이나 똑같은 거죠. 총원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음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초음파는 특징이 뭐냐면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차이가 분명하게 나는 거죠. 잘하는 사람은 사진도 좋고 정확하게 진단도 못하는 사람은 엉뚱한 데 찍어놓고 진단도 못하죠. 그렇죠. 근데 초음파가 이렇게 중요한 초음파인데 다시 원칙으로 나아가서 두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입문이 어려워요. 첫째는 스캔법이 어렵죠. 초음파책 보면 스캔법 나오는데 그거는 아주 스캔의 노하우를 안 읽고 그냥 잘 나온 사진 한 장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로 봐서 아주 멋진 장면만 뽑아놓고 좋은 사진만 뽑아놓는 겁니다. 그 밑에 깔려있는 나쁜 사진은 전부 다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캔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캔법. 어떻게 스캔하느냐에 따라서 영상의 퀄리티가 확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8주도 뭐 열심히 하는 게 이제 스캔법입니다. 두 번째는 초음파 영상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거는 토요일 날 하겠습니다. 이제 초음파에서 무에코, 저에코, 고에코, 등에코, 아이소에코 그게 뭐냐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책에 여러분 저는 내가 한글 파일 보셨어요? 전부 다? 10번은 봐야 됩니다. 10번. 한 번 봐가 안 돼요. 사람은 다 잊어먹는 동물이니까 10번을 봐야 돼요. 10번 보면 누가 천장에 떠 누워 있으면 천장에 내 글자가 막 둥둥 떠가 댕깁니다.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합니다. 읽어보니까 이해가 잘 되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초음파를 백날 공부해도 머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해망지오마가 이해가 안 돼. 해망지오마가 스몰 해머 고에코인데 책에 보면 뭐라 나왔냐면 해망지오마 고에코다 해놓고 조금 더 읽어보니 그런데 해망지오마가 경우에 따라는 중심부는 저에코고 변연은 고에코든 또 헷갈리. 또 LC나 패트리브에서는 아이소에코거나 저에코 될 수도 있다. 이래나 그럼 모든 게 다 잔다. 고에코, 등에코, 저에코 다 잔.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죠. 질환 하나에 에코 같으면 얼마나 좋겠으면 외우면 되는데
질환 하나에 따라서 다양한 에코가 나오니까 그 원리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죠. 그거는 병리학적 기전을 알아야만이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모르면 머리 한번 휘두르 보면 다 흔들려 버립니다. 병리를 알면 절대로 잊으라 해도 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에코를 병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병리를 공부했는 거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을 2달 쉬면서 이제 동산병원에 병리과에 이제 피서를 갔어요. 그때 여름이라서 덥고 병리과는 시원하잖아요. 에코리. 거기에서 병리를 배웠는데 그게 평생에 도움이 될 줄 정말 몰랐어요. 병리를 보니까 내가 지식이 완전히 다 정리가 되어버린 거래요. 아 이렇구나. 아 병리가 이렇게니까 이렇구나.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병리를 내가 우리 내과의사는 병리를 알아보면 병리를 아니까 너무 쉬워져 버려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마지막으로 담낭백이 고에코로 나오죠. 그렇죠. 담낭이 디스텐션 됐을 때 그 고에코는 담낭백의 구조의 어느 부분입니까? 하면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다시피. 담낭백은 그게 바로 뭐냐면 서부시로살 팻 레이어인 거래요. 그게 고에코로 보이는 거거든요. 고에코로 보이는. 그렇게 병리를 알게 되면 초음파 영상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할 수 중요하죠. 우리가 야구를 볼 때 선생님은 야구 어느 팀입니까? 어느 팀 팬입니까?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스죠. 기아 타이거스하고 두산 베어스하고 서울에 갔다. 야구 팬 중에 그냥 초보 야구 팬은 야 기아 타이거스 열심히 했는데 기아가 이기면 오늘 이겨가 기분 좋다. 그런데 조금 더 야구 팬은 오늘의 승부의 분수령은 이제 초보 개그는 7회에 우리 4번 타자가 이제 결정 승부를 가르는 홈런을 제가 이겼다. 그런데 좀 더 팬은 뭐라 그러냐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 기아의 투수가 만루 위기를 잘 막아가지고 다음 타자가 우리 공격에서 점수 이기는 그걸 했다 하지요. 그렇게 이제 더 야구 표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야구에서 그날의 그 게임의 분수령이라든지 그걸 다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를 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외야수가 라이트 필더가 그냥 무료하게 앉아 있는데 주상의 루에 상대편 이제 주자가 있고 이제 위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라이트 필더가 딱 보고 우리 투수가 누구고 상대 타자가 누구고 주상의 루에 맨 루에 어디에 있고 그걸 딱 계산해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 타자는 분명히 라이트 쪽으로 밀어친다 하는 걸 이제 예상하면 발을 몇 발짝 한 두 발자국 라이트 필더 선상으로 옮기잖아요. 딱 공에 맞는 순간 잽싸게 선상으로 가가 잡아보잖아요. 그러면 관중들 볼 때는 그냥 틱 날아가가 야수 앞에 야수 정면 프라이 평범한 공이구나. 평범한 공이 아니죠. 안타죠. 빠지는 선상으로 빠지는 주자 1수 3루타인 거래. 근데 모르는 사람은 평범한 프라이인 줄 알죠. 아는 사람은 다 알죠. 그렇죠. 그런데 멍청하게 앉아 있다가 공이 딱 날려 깜짝 놀래가 막 죽을 설판 뛰어가지고 슬라이딩 캐치해가 잡았다. 그러면 관중석에서 화인프레이라 하지만 사실은 감독한테 야단 맞이 던졌는데 네가 놓치면 뭐 해야 됩니까? 완전히 막 다 줄줄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는 팬은 진짜 고독 팬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볼 때 제일 이제 학업은 초음파 해가지고 결절이 리버에 메스가 보이네. CT 찍으러 보내. 이거는 하수죠. 조금 더 잘해서 리버에 S5에 고액 저에코 메스가 있고 이게 HCC겠다. 이래 이제 보내면 이거는 아주 좋은 중급이죠. 고급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HCC가구나. 그러면 감별 이게 HCC가라고 내가
진단하는 근거가 어떻고 이 결절이 CT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MRI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병리는 어떻게 나올 것이다 추정을 하죠. 그래서 CT, MRI 사진을 다시 보고 코리레이션 그 초음파에서 사진을 보고 CT, MRI 사진을 보고 또 수술했으면 병리 사진을 보고 이제 이 초음파 영상을 다시 해석하죠. 이 부분에 이렇게 제코 부분은 왜 그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MR에서는 어떻게 T1에서 어떻게 나오고 T2에 나오고 CT에서는 다이나믹 CT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논리 정연하게 설명을 하면 아주 최상급 의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정말 재밌죠. 정말 재밌죠. 우리가 이제 그냥 초음파를 하는 것보다 초음파를 하고 난 뒤에 병변을 방해하고 CT, MRI를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예측하고 또 예측된 대로 됐는지 틀린지를 코리레이션하면 정말 재밌고 더욱더 초음파가 사랑스러워집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자, 커피도 드시고 10분 쉬고 시작하겠습니다.